그 해당 그 원인자라든가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7월 2일부터 시에서 공식적으로 작업을 투입을 했는데 엊그제 7월 9일까지 5차에 걸쳐서 이제 방역을 다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와 오늘 이제 비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현장을 나가지 못했는데 어제 제가 중간에 또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비가 와서 파리가 이제 출근한 걸 확인을 못했고 인근 그 사찰이라든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파리 때 붙여놓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끈끈이가 있는데 확인을 해서 그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언제 붙여놓은 거냐? 그냥 이틀 전에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파리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가 이제 그쳤으니까 현장을 나가봐서 만약에 문제가 또 있다라면 또 6차 방역을 하는 또 상황까지 갈 수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누구한테 확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언론인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 브리핑 자료에 보면 6월 27일부터 인근 응집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긴급히 방역을 추진을 했다. 또 시에서 7월 2일부터 차량 대대와 인력을 투입해서 방역을 했다. 이렇게 이미 시장님께서 언론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곡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님께서는 언론인 앞에 또 독자들 앞에 6월 27일부터 인근 업소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와 또 보건소장 또 가을연 부시장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조정해 달라 이런 사실은 전혀 확인된 게 지금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한 8명 되거든요. 저한테 와서 말씀 그분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권 기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이미 공식적으로 6월 27일이라고 다 언론에 공표가 됐는데 그거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던 시민들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6월 27일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날짜가 맞다라는 거죠. 저는. 예, 또 다른 기자님들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면 예, 최 기자님. 그 파리 때가 그 생기게 원인이 왜 어떤 그 걸음을 잘못 줘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발표를 지난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파리가 걸음을 잘못 줘가지고 금방 거기서 생성되어가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 그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것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고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정확하게 그 원인 규명은 사실상 지금 못했고요. 주변에 작업을 하신 분들,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확인한 결과 인근에서 날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농장주께서 11회에 걸쳐서 당시 저희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8회였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1회 현재까지 확인되는 11회였고요. 그 악취가 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저도 이번에 방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파리가 보통 산란을 해서 한 20일을 산다고 합니다. 20일을 사는데 3일부터 산란이 시작되는데 보통 알을 까기 시작하면 75개에서 150개까지 알을 산란을 한대요. 그러면서 파리가 죽기까지 최소 한 900개의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현장을 가보면 밑에 쉬운 말로 이제 유충이죠. 부더기가 땅을 퍼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산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악취와 액비를 주면서 불량 퇴비를 사용함으로써 파리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님. 예. 네, 대전 인터넷시로 최대열 기자인데요. 지금은 사태 수습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보는 거는 집행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거 하고 지금
지금 자치분권 과장님이 초기 대응에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는 현장을 가보셨어요 혹시? 예, 현장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처음에 저기 7월 2일 전에요. 주민들 인원 났을 때 현장에 가보셨나요? 지난주 목요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그 전날 저희 부서로 총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는 사실상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읍면에서 보고가 상황 보고나 일일 보고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한번 하셨다면은 초기에 대응을 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았냐. 주민들은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집행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형편없었다. 오히려 화를 키웠다. 문제가 커진 다음에 와서 이제 와서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는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업소들은.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지금 뭐 수습도 수습이지만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나 좀 접근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이 살충제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문제도 되게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기자들한테 그동안 경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이런 오보나 어떤 왜곡된 기사가 안 나갔을 건데 이건 집행부가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고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 번쯤 총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태는 좀 국면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의 사태 수습이 이제 급선무다. 맞습니다. 사태 수습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 뭐 개인 과장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법령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자연재난일까 사회재난일까 저도 이제 행안부가 전 지자체에 이제 보급한 그 메뉴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강하게 좀 갖고 있고 앞으로 이번 상황을 전체적인 거를 정리를 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지자체가 거꾸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전파를 할 지금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거가 이제 읍면동을 이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 보고가 이제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당시에 이번은 사태를 통해서 이제 크게 느낀 건데 현장 확인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동양 보고만 올라온 걸 보니 현장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는 파악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해당 읍면동에서도 현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했더라면은 다만 하루라도 또 방역을 먼저 실시해야지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임 기자님. 네, 우티엔 임헌선 기자입니다. 제가 올 초에 3월 달에 그 강가에 날파리가 많다는 이런 그 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또 담당 부서에 방문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월에 강가 주변에 날파리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 보면 5월에 방제를 하게끔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5월달에 해 꼭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앞당겨서 하시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요지는 온도 하나 때문에 각 지역에 이 날파리라든가 파리라든가 각종 유충이 난리를 피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든가 언제든지 이 온난화 대비해서 그 매뉴얼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매뉴얼 말씀을 하셨고 저의 소감은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마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면 상황이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랑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역 계획 말씀 안 팀장님 여기 해주셨는데 다른 분도 질문하시라고. 방역 계획만 하나 아까 질문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방역은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은 사실상 5차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상황은 현재는 비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건데 공식적인 방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나가 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꼭대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여겨졌거든요. 근데 밑에는 다 사실상 그 유충과 성충 다 잡혔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혹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꼭대기에서 일부 그저께까지 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나가봐서 그 발생이 되면 즉시 또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별도로 또 방역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계속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 사태를 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방역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방역 관련된 말씀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제가 올해를 기억이 못하는데 저기 그 방역 전문 방역 업체 지금 하시는 그 대표님이 그저께 주민하고 경과 보고를 했어요. 그동안 경과 보고를 했는데 그 전문가 입장은 지금 현재 70%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고 나머지 30%가 또 이런 어떤 기후나 어떤 조건에 맞아 떨어졌을 때 지금보다 더 확장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도 파리가 아직 있는데 방역을 하면 옆산으로 옮겨갔던 파리들이 유충을 계속 생산해내고 그 유충으로 인해서 파리떼가 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방역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하나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다시피 어제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지난번 보도자료 나간 것처럼 지금 80~90%는 잡혔다라고 전문가들도 그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맨 꼭대기 부분은 여전히 유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방역을 했었던 거고 오늘 현장을 나가봐서 실제 분이 또 있더라 하면은 다시 즉각 방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질문. 저희 제가 유사한 사례를 봤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들어간 퇴비가 뭐죠?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쓰레기와 같은 그런 불량 TV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했고 그 이후에 한 3~4일 후에 아마 유충이 발생했을 것이고 또 그 유충이 한 이틀 정도 저기서 번개 상태로 있다가 파리가 되는데 지금 방역 방법은 뭡니까? 그냥 공중 토양 살충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방역을 두 가지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지대가 워낙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처음에는 항공방제도 검토해보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밤이 추석기에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이파리가 엄청 왕성해요. 그래서 그 도저히 방역 효과가 없겠다. 실제 재래적인 방법, 고압 분사기, 연막 방법 그 두 가지로 토양 그 풀 속에 숨어져 있는 유충까지 다 잡기 위해서 일일이 다 땅을 이제 파헤치는 거죠. 불착기를 동원해서 그런 방법과 위에 성충 날아가는 것까지 잡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다 선택을 했습니다. 통상 지금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물론 성충 잡으려면은 분무 방식이 맞지만 그 유충이나 또는 그 번디 상태에 있는 그것들이 계속 땅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토양 살충제가 일반적으로
그저 쉽게 얘기하면 저 낮은 살균력이 낮은 그게 아니라 고사이린 성충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말 그대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양이 그 살충제로 인해서 오염되는 2차 피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최대열 기자님께서 지금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양 또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 환경부서가 지하수라든가 그 토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로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제 방역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토양 살충제를 쓰지 않고 분무 방식으로 한다든가 우레만 이렇게 하면은 유축이 절대 안 죽어요 다. 그래서 그 고농약을 쓰라는 거고 고농약을 잘못 쓰면 그게 침출수가 돼서 고농약을 잘못 쓰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잡는 로얄 큐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현재까지 이렇게 방역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주십니까? 예. 임 기자님 예, 다른 분 하시고 다른 분 없으면 질문하시도록 하시죠. 다른 분 없으니까 질문. 그럼 임 기자님 하시죠. 그 그러니까 TV 관련 음식 그 TV 관련해서요. 충북 쪽에 문제가 돼갖고 그 정우택 의원이 국회 차원으로 이 조례를 바꾸는 이런 걸로까지도 추진을 됐던 이 TV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그 담당 환경국의 담당을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질의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충북 쪽에 그 TV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 세종시 쪽에 많이 논에나 밭에다가 많이 공급을 해서 인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한 서너 차례 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실제 이 정부 차원에도 그 특허가 잘못된 거다. 시중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해갖고 이 국회 차원으로도 이것을 환경에 대한 것을 잘못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하는 국가적 차원으로도 그걸 대시를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일부의 사업자들이 아마미 모르게 그런 것을 퇴비화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그런 그 TV 관련해서 그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련 총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관계 부서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시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번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퇴비들을 공짜로 주겠다, 살펴주겠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한번 집에서도 목격을 해서 못하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신 농민들께서도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 기준에 맞는 그 퇴비들을 구입을 하셔서 농가에 거름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민들께도 또 아까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지자체에 전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첫 번째는 농민들께서 이런 부적합한 퇴비를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또 해야 되고 안내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충실히 좀 만들고 향후에 언론인께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저기 김효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하시죠. 지금 이게 아까 내가 심의한 것보다 더 길어졌는데 지금 취재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만 직접 물어보시죠. 이것으로 대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시죠. 이렇게. 지금 그 방역 현재 하시고 있는 그 분 말씀이
지금 농장 위주로 집중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 파리가 되게 영리하답니다. 영리해서 옆산으로 날라서 이동을 했고 그쪽에 또 유충이 지금 현재 자라고 있고 그래서 방역을 지금 상태에서 손을 확 띄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기왕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수습을 먼저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정밀하고 꼼꼼한 방역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사는 부탁하고요. 지금 어찌됐건 그 농장주가 올해 딱 2번 실시한 거예요. 거의 살포를 2번 했어요. 작년 10월에 한 번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기후가 유충이 확장될 기후가 아니어서 아마 조금 자제가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시기가 파리가 유충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 아마 그걸 뿌려서 이게 사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주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수습을 해보려고 방역업체 따로 불러서 개인 견적서도 4장이나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너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실비로 장비까지 공짜로 빌려주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다가 이 상황이 수습이 안 되니까 면회 알리고 집행부에 협조를 구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지금 수사 진행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죠? 수사 저희가 고발